이번 시간부터 수학 2의 이론들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에서는 미적분을 처음 공부하게 되는데요. 미적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극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단원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먼저 함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함수하면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근데 이쯤에 x는 a라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a에서의 fx의 극한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a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건 뭐냐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냐 이걸 따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갖다가 문장으로 써보고 그걸 수학적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a로 갈 때 0으로 말하면은 부사절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은 지금 여기는 부사절을 말하는데 x가 a로 limit to라는 말은 접근하고 있다는 뜻, 뭐 극한한다라는 말로도 쓰는데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때 y는 알파로 가까이 가고 있다. 주절은 여기 있는데 이때 이 y가 주어져. limit to가 타동사 구에 해당되고요. 배우죠. 근데 얘를 문장을 이렇게 바꿉시다. 부사절은 그대로 두고요. 주절만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에 여기는 명사로 사용돼서 극한값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y의 극한값은 알파이다. 위에 말하고 아래 말은 결국은 똑같은 말이죠. y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화살표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y의 극한값이라는 말로 써서 이만큼을 주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동사를 사용했죠. 그럼 얘가 보호가 되는데 이 비동사는 수학에서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호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바로 y값을 말하죠. 그거의 극한값은 알파다. 자, 부사절은 여기에 리미트 기호 밑에 x 화살표 a로 간단히 썼고요. 그때 fx는 알파로 가까이 간다는 뜻을 fx의 극한값이라는 뜻으로서 알파다 라고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x가 a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하고 a 왼쪽에서 a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각각 표현해 보면 a 왼쪽에서 x가 a 왼쪽에서 a로 접근하는 방법 그거를 x 화살표 a 마이너스로 씁니다. 그러니까 a 왼쪽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마이너스를. 그때 fx의 극한값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은 x가 a 플러스로 써도 되죠. 그때 fx 요 위에 있는 극한값을 좌극한값이라고 하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극한값을 우극한값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점을 지금 이 곡선에서 표현을 해볼 때 a, a에서의 y값은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값하고 같겠죠? 그래서 fa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왼쪽에서 접근하는 y값은 fa로 가까이 갈 거고 오른쪽에서도 fa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걸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좌우 극한값이 동시에 알파로 같을 때에만 x는 a에서의 fx의 극한값이 있다고 말하고 알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특정한 값 한 개의 값에 가까이 갈 때 주어진 함수 fx의 극한값이 수렴한다고도 말해요. 그럼 수렴의 반대말이 뭐냐? 발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말은
A 오른쪽에서의 우극한 값과 좌악한 값이 모두 알파로 같을 때, 여기 밑에는 좌악한 값이니까 여기 네모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야 되겠죠. 그 좌우한 값이 알파로 같을 때 알파로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그림에서 y는 fx는 x는 a에서 이어져서 그려지고 있죠. 이 이어졌다라는 말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항상 좌우 극한값을 나눠서 계산하기는 너무나 불편하죠. 그러면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 점의 좌표는 a, fa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연속일 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좌우 극한값이 다 fa, 즉 a에서의 함수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a에서의 함수값 fa와 같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구간의 표시. 두 실수 a, b가 있어요. 근데 a가 b보다 작습니다. 닫힌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x가 a부터 b까지의 여기 등호가 있는 범위를 말하죠. 이거를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괄호 안에 a, b로 써주면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의 범위를 말하죠. 열린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 경계에 등호가 없는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 열린 구간을 간단히 표시하는 방법은 소괄호로 그 안에 a, b라고 쓰면 된다고요.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 한쪽에는 등호가 있고 한쪽에는 등호가 없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왼쪽은 소괄호로 a 써주고 오른쪽은 b 써주고 대괄호로 써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2번에서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y의 극한값은 a에서의 함수값과 같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함수의 극한은 좌악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만 함수의 극한값을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함수를 다 일일이 좌우한 값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걸 비교하는 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어떤 데서 연속이고 어떤 데서 불연속인지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하고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함수의 종류에 따른 연속성이라고 나오는데 다항함수가 뭔지는 알죠?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그런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으로 나타나는 함수라고요. 그 모든 실수를 위에서 배운 구간의 표시로 표현하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 사이, 이거를 모든 실수의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분수함수 gx분의 fx꼴로 나타나는 그런 함수에서는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gx가 0이 아닌,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이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주어진 함수는 대응되는 점이 없어요.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런 데서만 운에서는 연속으로 나타난다고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불연속적으로 그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설정했어요? 루트 fx에서 근호 안이 0 이상일 때만 저 무리수가 실수로 정의되죠. 실수로 정의돼야만 실수 평면에서 그래프가 나타날 테니까 그 정의역에서는 무조건 연속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네 번째, 지수함수 y는 a의 x승 같은 거, 그것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 사이에서 연속이에요. 로그함수 y는 로그 a의 fx, 이거의 정의역도 진수 조건에 의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되죠. 그 부분에서는 연속적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자, 여기에 무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한대 영어로 infinite라고 해요. 자, 무한대 애를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무한대는 이게 실수라는 뜻인데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무한대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density라는 말이 뭐예요? 농도, 밀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굉장히 크다.
실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니까 어떤 크기를 정하려고 해보면 이미 그 무한대는 그거보다 더 커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자꾸 커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무한대라고 해서 다 같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무한대끼리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density라는 거고, 그 density, 밀도의 기준이 되는 게 차수예요. 지수함수에서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더하기 5n, n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요. 그럼 더해지면은 무한대와 같은 방향의 무한대가 더해지니까 얘도 무한대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부호를 바꿔볼게요. n 제곱 빼기 5n으로 썼을 때는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마이너스까지 합치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데요. 이 양의 무한대는 2차의 무한대죠. 여기 마이너스 5n은 1차의 무한대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극한값이 뭐냐면 차수가 큰 쪽으로 흡수가 돼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지금 기준축이 x축 하나만 있는 그런 세계를 1차원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모든 실수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실수가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점은 여기에 무지 많은 점이 있죠. 근데 기준축 하나를 더 확대해서 y축까지 그렸어요. 그럼 평면이 결정되죠. 기준축이 2개 있는 세상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2차원 위에도 점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1차원의 무한대하고 2차원의 무한대를 비교하면 2차원의 무한대가 1차원의 무한대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n제곱 빼기 5n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평면에서 직선 5개를 뺐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xy 평면 위에서 직선 5개를 아무렇게나 빼보세요. 이렇게 빼도 남아있는 점은 너무너무 많이 이 직선 5개보다도 월등히 많은 점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크면 차수가 작은 무한대에 비해서 월등히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차수가 큰 무한대 쪽으로 흡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infinitesimal이라고 그래요. 무한소라는 개념은 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0보다 약간 큰 거로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이렇게 0 플러스로 표현하고요. 0 음수로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0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요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 얘는 양의 무한소, 얘는 음의 무한소라고 말하면 되고요. 이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 미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겁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함수의 극한에서 분수꼴로 나오는 함수의 극한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수꼴의 함수의 극한이라고 할게요. 자, 분수꼴의 함수의 극한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C1분의 C2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상수꼴, 상수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0분의 상수, 상수분의 0,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꼴. 자, 상수분의 상수의 극한값, 얘는 그냥 이 b값 상수로 수정하고 있죠. 분모가 되게 큰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분자는 일정한 값에 가요. 즉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100분의 1은 소수 나타내면 0.01이죠. 1000분의 1은 0.001. 분자는 1로 일정하고 분모가 자꾸 커지면 값은 오른쪽 전체의 값은 0으로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분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때 상수가 아무리 큰 상수라 할지라도 얘는 0으로 갈 겁니다. 무한대를 상수로 쪼개도 나눠도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 다음에 0분의 상수, 0분의 상수는 분자는 일정하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0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게 되면, 가령 예를 들면 0.1분의 1은 10이고요. 0.01분의 1은 100,
분자는 1로 일정한데 분모가 자꾸 작아지면 값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갈 겁니다. 다시 상수분의 0은 분자가 0이니까 무조건 0으로 가겠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하고 0분의 0꼴을 지금 어떤 상수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어떤 알파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건데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텐데 바로 분수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을 갖는다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죠. 하나는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때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얘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 하나 있는데 분자가 0 아닌 값으로 가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근데 여기 알파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분수꼴의 극한값은 0분의 0꼴이 아니면 이 부정형이 아니면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가 a로 갈 때 분자 fx의 극한값이 0이 되어서 0분의 0꼴이 돼야만 알파로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다시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인데 이번에는 그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분자가 0으로 간다고 그랬죠. 0이 아닌 이유는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 게 요게 있죠. 그리고 분모가 0 아닌 값으로 가면 얘는 수렴값이 무조건 0이라고 그랬죠. 0 아닌 값으로 가는 방법은 역시 0분의 0꼴이어야만 된다는 조건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 gx의 극한값이 역시 0이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죠. 즉 0분의 0꼴이어야만 0 아닌 수렴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세 번째는 역시 gx분의 fx의 분수식의 극한값인데 알파로 수렴하고 있다는 조건이 있고 분자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그냥 상수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야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거랍니다. 그래서 x가 a로 갈 때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또한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의 극한값을 가져야 한다고요. 부정형이 돼야만 한다고요. 자, 다음에 함수의 연속성.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여기 그려주는 그래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x는 a의 위치를 먼저 잡겠습니다. f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즉 x는 a에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걸 불연속이라고 하죠.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불연속이 된 이유는 a에서 점이 찍혀 있지 않죠. 대응되는 점이 없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면 무조건 연속일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는 a의 위치를 먼저 설정했고요. 지금 f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칩시다. a에서 점이 찍혀있죠, 여기 아랫부분에. 그런데 얘는 a에서 끊어져 있어요. 이 중간에 이렇게 점프했잖아요. 얘도 불연속이네요, 그러면. 근데 얘는 왜 불연속일까? a로 접근하는 좌극한 값은 요 아래의 값이죠.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요? 오른쪽에서 접근한 값은 요 구멍 뚫린 값으로 접근하고 있죠. 얘는 베타라고 할까요? 좌극한 값은 알파, 우극한 값은 베타로서 서로 같지 않죠. 얘는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이라고요. 그래서 연속이 되려면 x는 a에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만족하면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다른 반례의 그림이 존재합니다. 자, x는 a의 위치가 있고요.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칩시다. 지금 fx의 그림이 여기 노란 그래프예요. a에서의 함수값, 여기 점이 찍혀 있으니까 함수값 있죠. 여기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이 구멍 뚫린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극한 값이 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멍에서의 y값이 베타고 여기 함수값은 알파라고 하면 함수값 fa랑 극한값 f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와 베타로 같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1번에서 구한 a에서의 함수값과 2번에서 구한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어떤 함수 fx가 x는 a 한 군데에서 연속일 조건은 이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할 때 비로소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정배수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저 세 개의 조건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예요. 다음은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두 함수 y는 fx하고 y는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다음 함수도 연속이다. 지금 일단 이 사전의 조건에서 x는 a에서 두 함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fa와 x는 a에서의 fx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파라고 합시다. ga 역시 a에서의 gx의 극한값 얘는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cfx는 얘가 x는 a에서 연속성을 확인하려면 a에서의 함수값은 이거죠. 그 다음에 a에서의 극한값은 cfx인데 이 c는 x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앞으로 나가서 곱하면 되죠. 그러면 fa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같을 거예요. 얘도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하면 같겠죠. 이것들을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상수를 곱해도 연속이고 두 함수를 덧셈 뺄셈 해도 연속이고 곱셈 나눗셈 해도 계속 연속성을 보장받죠. 나눗셈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자, 다음 8번 함수의 극한값에서의 꼴. 자, 부정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의 극한값의 꼴이라고 그랬어요. 분자와 분모의 공통의 0의 인수를 만든 다음에 0분의 0꼴을 공통의 0의 인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0으로 가고 있는 인수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통의 인수를 만들었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죠. 약분을 해서 0분의 0꼴을 파괴하는 겁니다. 0분의 0꼴이 아니면 극한하는 x값을 대입해서 극한값을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x가 1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갈까요? 역시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2가 돼서 0으로 가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값이라고요. 이런 거는 분자 분모의 공통의 0의 인수. 공통의 0의 인수는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경우는 이 화살표를 빼기로 보면 됩니다. x 빼기 1을 분자 분모에서 만들면 된다고요. 분자는 당연히 x 빼기 1의 인수를 가질 거예요. 인수 정리에 대해서 x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면 f1이 0이죠. 그러니까 x 빼기 1로 묶었을 때 남은 인수가 이거고 그때 공통의 0의 인수를 약분시키면 0분의 0꼴이 아닌 꼴이 나타나죠. 0분의 0꼴을 파괴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0분의 0꼴이 아니면 수렴하는 x값 1을 여기다 남아있는 x가 대입하면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나오는데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보통 0분의 0꼴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0 곱하기 무한대꼴은 이거는 0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무한대를 0의 분모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이 되죠.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0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0분의 0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0 곱하기 무한대꼴은 0분의 0꼴로 만들어서 풀 수 있다고요. 보통 0 살값 정리라고 나오죠. 함수 y는 fx가 폐구간, 닫힌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구간, 양쪽 전개에 등호가 있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fa와 fb 사이의 임의 k값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열린 구간, 여기에는 열린 구간이라고 쓰고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말로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AB가 있고요.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이 닫힌 구간에서 fx는 완전히 연속적으로 그려진 그림이죠. 근데 fa 여기서의 y값이 fa고 b에서의 y값이 fb죠. 이게 현재 같지 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fa와 fb 사이의 임의가 k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임의 k값 y는 k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k의 y값을 갖는 fx의 x의 위치는 지금 현재 a와 b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이게 사이값 정리라고요. 그러니까 양 끝에 함수값이 같지 않고 그 양 끝에 y값 사이에 임의 k를 아무렇게나 잡을 때 그 k라는 y값을 갖는 x 좌표는 이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지금 여기 FA는 FB는 똑같고 FA도 똑같다고 볼 때 중간값 K를 갖고 있는 C는 여기 세 군데나 있을 수 있다고요. 자, 다시 중간값 정리의 응용이라고 나오는데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양 끝에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두 함수값의 부호가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가 양일 때 다른 하나는 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음을 비교하는 건 x축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FA는 음이죠. 그리고 여기 FB는 양이 되겠죠. y값이. AB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겁니다.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y값이 0이라는 얘기죠. 이 x축이 y는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라면 fx는 0은 열린 구간 A의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그림에서 x축과의 교점 이 부분이 C죠. 그게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나타난다. 그러니까 fx가 0인 그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